7년 전 그는 아내를 버렸습니다. 아이도 진실도 모른 채 단지 필요 없어진 사람이라며. 그리고 7년 후 그녀는 사람이 아닌 운명을 보는 무당이 되어 다시 나타납니다. 당신 이미 한 번 아버지였어요. 그 한마디에 완벽했던 재벌 남자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약혼녀의 소름 돋는 정체, 그리고 그날 감춰졌던 잔인한 선택까지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버린 건 아내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과연 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민재는 그렇게 믿었다. 적어도 오늘 이전까지는. 오전부터 일정이 빡빡했다. 서울에서 새벽같이 출발한 민재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점심을 해결했다. 지방 거래처와의 계약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갔고 회의실 안에서 2시간 넘게 숫자와 조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결국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완전히 매듭 짓기 위해서는 저녁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거래처 측의 입장이었다. 대표님, 오늘 저녁에 한 군데 모시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거래처 대표 황 사장이 회의 마무리 무렵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50대 중반의 사내로 오랜 사업 경험이 주름처럼 얼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다. 평소 허튼 말을 잘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기에 민재는 일단 귀를 기울였다. 어디 말씀이세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용한 분이 계신데 저는 큰 결정 앞에서 꼭 한 번씩 들르는 곳이에요.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쯤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설마 신당 같은 곳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싶었다. 그러나 황 사장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황 사장님, 저는 그런 쪽은 그다지. 압니다. 다들 처음엔 그러세요. 황 사장이 손을 저으며 웃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차 한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귀에 걸리면 담아두고 아니면 그냥 흘리시면 그만이고요. 민재는 속으로 한숨을 눌렀다. 거절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이 뻔했다. 아직 계약서에 최종 사인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비즈니스 자리에서 미신을 따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황 사장은 업계에서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다. 괜한 인상을 남길 이유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 보죠.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신당은 시내 중심가에서 골목을 두어 번 꺾어 들어간 자리에 있었다. 오래된 주택가가 밀집한 구역이었고 낮은 처마 아래 붉은 등이 2개 걸려 있었다. 간판도 없었다.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곳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오래됐나요, 여기가? 차에서 내리며 민재가 물었다. 한 3년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지인 소개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들은 말이 하나하나 다 맞더라고요. 그 이후로 중요한 일 앞에선 꼭 들르게 됐습니다. 황 사장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문 앞에 섰다. 낮은 목조문이었다. 노크 없이 열었다. 그것도 익숙함의 일부인 듯했다. 민재는 한 박자 늦게 안으로 들어섰다. 향 냄새가 먼저였다. 짙고 묵직하게 공간 전체를 채운 그 냄새는 마치 시간을 붙잡아 두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실내는 예상보다 넓었다. 낮은 조명이 따뜻하게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에는 신상들이 정갈하게 모셔져 있었다. 붉은 천과 황금빛 장식이 어우러진 제단 앞에 촛불이 몇 개 켜져 있었다. 공간 전체가 조용했다. 지나칠 만큼.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다.
민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다른 사람일 거라고. 그러나 아무리 눈을 돌리려 해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윤곽, 손의 모양, 목선의 각도, 수없이 바라봤던 것들이었다. 수연이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조여들었다. 7년 동안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얼굴, 잊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켜왔던 사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민재는 자신이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억이란 그런 것이었다. 눌러놓은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가 예고 없이 쏟아진다. 그녀는 무당의 옷을 입고 있었다. 전통적인 형식의 옷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간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그녀의 자리였던 것처럼. 문제는 수연의 눈빛이었다. 반가움이 없었다. 당혹감도 없었다. 놀람도 회피도 어떤 감정의 파동도 없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완전히 낯선 사람을 처음 마주하는 눈이었다. 민재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감정이 완전히 거친 자리에 무언가 깊고 고요한 것이 대신 들어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그 말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다. 손님을 맞이하는 정중한 인사였고 그게 전부였다. 민재는 굳은 채로 서 있었다. 황 사장이 옆에서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황 사장은 의아한 듯 한번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수연은 두 사람을 자리로 안내했다. 낮은 좌식 테이블 앞에 방석이 2개 놓여 있었다. 민재는 황 사장 옆에 자리를 잡았지만 등이 굳어 있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7년 만에 마주한 전처가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황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제 쪽 사업 파트너를 모시고 왔습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요. 수연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황 사장을 향해 먼저 시선을 두었다. 잠시 조용히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번 계약은 될 겁니다. 다만 서두르지 마세요. 3주 안에 마무리 지으려 하시면 오히려 틀어집니다. 시간을 두세요. 황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방식의 대화인 듯했다. 그리고 수연의 시선이 민재에게로 옮겨왔다. 그 순간 민재는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는 것을 느꼈다. 눈이 마주쳤다. 분명히 마주쳤다. 그런데 수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흔들림도 긴장도 감춤도 없었다. 그저 상대를 읽으려는 고요한 집중만이 있었다.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나요? 그 말 한마디에 민재는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목소리는 분명 수연의 것이었다. 억양도 말끝을 마무리하는 방식도 기억 속에 그것과 같았다. 그런데 그 말은 완전히 타인을 향한 것이었다. 민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황 사장이 슬쩍 옆구리를 건드렸다. 민재는 헛기침을 하며 겨우 입을 열었다. 딱히 특별히 궁금한 건 없습니다. 그냥 따라온 것에 가까워서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잠시 민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마음에 담아둔 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겠죠. 저는 정말 그냥 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수연은 더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민재의 눈이 좁아졌다. 무슨 뜻이죠?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지, 당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 깊이 파고들었다. 민재는 불쾌함을 느꼈다. 근거도 없는 말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불편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그 말이 전혀 엉뚱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민재는 애써 차분하게 물었다. 수연은 그를 잠깐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답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인다는 게 어떤 근거로? 근거를 원하시면 다른 곳에 가셔야 합니다. 저는 근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반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려 한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확신. 민재는 그것이 가장 당혹스러웠다. 황 사장이 상황을 무마하듯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대표님, 불편하셨으면 그냥 흘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워낙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자리를 마무리하고 신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민재는 고개를 한번 돌렸다. 신당의 낮은 문이 이미 닫혀 있었다. 붉은 등이 저물어가는 햇빛 아래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은 끝까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인지, 민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더 마음이 편한 답은 없었다. 알아봤다면 그 눈빛이 설명되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다면 7년이라는 시간이 설명되지 않았다. 황 사장이 차에 오르며 말했다. 어떠셨어요? 글쎄요.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거든요, 나중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수석 창문으로 시선을 던졌다. 이미 신당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수연의 목소리가 아직 귀 안에 남아 있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민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7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가장 낯선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재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사흘이 지났다. 민재는 그 사이 2번의 회의를 마쳤고 거래처와 계약서 초안을 검토했으며 약혼녀 지아와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일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딘가 계속 걸렸다. 마치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간 것처럼 걸을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수연의 말이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던지는 흔한 경고성 멘트에 불과했다. 용하다는 무당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꺼내는 레퍼토리일 것이었다. 민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러나 납득이 될수록 오히려 말은 더 선명해졌다. 눌러도 사라지지 않고 흘리려 해도 흘러가지 않았다. 그날 밤 지아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면서도 민재의 시선은 자꾸 그녀의 손 위로 떨어졌다. 부드럽게 잔을 잡고 있는 손, 웃으면서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는 얼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 민재는 그것이 불편했다. 불편함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불편했다.
이틀을 더 버텼다. 버티는 동안 민재는 나름대로 논리를 쌓았다. 수연은 오래전에 끝난 사람이다. 이혼 후 7년이 지났고 서로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 그녀가 무당이 됐다는 사실도, 그 공간에서 나눈 짧은 대화도 전부 우연히 만들어낸 해프닝에 불과하다.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닷새째 되던 아침, 민재는 결국 차 키를 들었다.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발걸음이 먼저 움직였다. 논리가 감각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민재는 그 순간을 맞닥뜨린 것이었다. 신당 골목은 낮에 보니 또 다른 분위기였다. 오전의 햇빛이 낮은 처마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다. 붉은 등은 꺼져 있었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민재는 잠시 문 앞에서 멈췄다. 이게 맞는 행동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이 나오기 전에 안으로 들어섰다. 향 냄새는 여전했다. 공간을 가득 채운 그 냄새가 이번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처음엔 낯설고 거북했는데 지금은 묘하게 익숙했다. 사람이 어떤 감각에 적응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수연은 재단 옆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재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지난번과 똑같은 눈이었다. 차분하고 고요하고 비어 있었다. 또 오셨네요. 놀라지 않은 목소리였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지난번 말이 계속 걸려서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보였습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가리켰다. 민재는 어색하게 방석 위에 앉았다. 마주보고 앉으니 7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한번 실감됐다. 얼굴은 기억 속의 그것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랐다. 예전의 수연은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기쁠 때 숨기지 못하고 서운할 때도 그대로 내보이던 사람. 그런데 지금 앞에 앉은 이 여자는 마치 고요한 수면처럼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엇이 걸리셨어요? 당신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기억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판단하는 눈빛도 동정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냥 보는 것이었다. 있는 그대로를.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지 당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과 같은 말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듣는 그 말은 훨씬 무겁게 내려앉았다. 처음엔 귀를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 이번엔 어딘가에 정확히 꽂혔다.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압니까? 알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수연은 틀리지 않았다. 민재 자신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다시 온 것이었다. 확인받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틀렸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것인지. 민재는 그것조차 스스로 명확히 알지 못했다. 증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느낌입니까? 저는 증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확신하는 겁니까?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두 개는 달라요. 그게 그 말 같은데요. 확신은 내가 옳다고 믿는 거고 보인다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판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민재는 반박하려다 멈췄다. 말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허술하다고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겁니까? 바라는 건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저는 말씀드릴 뿐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 인생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서늘했다.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었다. 수연은 민재의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런데 왜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을까? 민재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수연은 그 질문을 듣고 잠깐 시선을 내려깔았다.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고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쁜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 아닙니까? 당신도 그런 선택을 한 적 있지 않으세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더 말을 잇지 않았다. 공간에 침묵이 깔렸다. 향 냄새가 다시 진하게 느껴졌다. 민재는 무릎 위에 얹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손이 미세하게 긴장해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민재가 말했다. 오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다음에 정말 필요해서 오실 때 주세요. 민재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다음에 또 오게 될 거라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물어보려다 그만뒀다. 더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알고 싶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신당을 나서면서 민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그날 저녁 지아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오빠, 오늘 일찍 들어와요. 저녁 내가 해놓을게. 평소 같으면 기분 좋게 받아들였을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문자를 읽고도 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화면을 켜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지 당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민재는 천천히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지아를 의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미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 한번 달라진 시선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도시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붉은 빛이었다. 신당의 등과 같은 색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 민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애초에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수연의 말을 흘려버리려 했던 것도, 신당을 2번씩이나 찾아간 것을 후회하려 했던 것도 전부 같은 이유였다. 한번 금이 간 유리는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갈라진다. 민재는 그 균열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주 작은 것에서였다. 수연의 신당을 2번째로 다녀온 다음 날 저녁이었다. 지아가 먼저 민재의 아파트에 와 있었다. 저녁을 준비해 두겠다고 했고 실제로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민재는 넥타이를 풀며 서재로 향했다. 오전에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지아가 안에 있었다. 책상 앞에 서서 서류 더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재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지아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왔어? 저번에 빌려간 책 돌려놓으려고. 민재는 시선을 한번 훑었다. 지아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실제로 민재가 몇 달 전에 빌려줬던 책이었다. 아무 문제 없는 장면이었다. 그냥 거기 두면 되지, 직접 갖다 놓으려고. 자기 물건은 자기 자리에 있어야지. 지아가 책을 책장에 꽂으며 웃었다. 민재도 웃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지아는 밝았고 다정했다. 민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재는 서재에 다시 들어갔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서류 더미를 살펴봤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들여다보니 달랐다. 회사 지분 구조가 정리된 문서가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민재는 서류 정리에 나름의 규칙이 있었다. 날짜 순서, 중요도 순서. 그것이 흐트러져 있었다. 기억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다. 민재는 그렇게 결론 내리려 했다. 그러나 손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씩 살펴봤다. 회사 주주 명부, 지분 이동 내역, 최근 이사회 회의록. 누군가 훑어본 흔적이 있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느낌이 있었다. 민재는 서류를 다시 원래 순서로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다. 거실에서 지아가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민재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가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찬물이었다.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지 당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민재는 그 사이 지아를 3번 만났다. 매번 자연스럽고 다정한 시간이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찾으려고 했지만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오히려 더 불안했다.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잘 감춰진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재는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예정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로 돌아왔다. 비서 강 과장에게 오후 일정을 확인하려고 층을 내려가다가 주차장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두 사람이었다. 민재는 발걸음을 멈췄다. 지아였다. 그리고 강 과장이었다.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거리가 가까웠다. 단순히 아는 사람끼리 마주쳐 인사를 나누는 거리가 아니었다. 강 과장이 무언가를 낮게 말했고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의 표정이 진지했다. 평소 민재 앞에서 보여주는 밝고 가벼운 표정이 아니었다. 민재가 걸음을 옮기자 발소리가 났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 과장이 먼저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아, 대표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미팅이 빨리 끝났어. 민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시선은 지아에게로 향했다. 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 나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들렀어. 강 과장님한테 오빠 퇴근 시간 물어보려고. 전화하면 되잖아. 배터리 없었어. 핸드폰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다. 웃음도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눈이 잠깐 흔들렸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민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7년 전에도 수연의 눈빛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의심이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어 놓았다. 강 과장이 어색하게 끼어들었다. 오후 4시에 김상무님 미팅 있으십니다. 대표님. 알아. 민재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아가 따라오며 팔짱을 꼈다. 저녁 같이 먹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대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다음에. 지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풀렸다. 알겠어. 연락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민재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강 과장과 지아.
두 사람이 마주쳐 나눌 이유가 없는 대화였다. 지아와 강 과장 사이에는 접점이 없었다. 적어도 민재가 알기로는. 사무실로 돌아온 민재는 자리에 앉았지만 모니터를 켜지 않았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하나씩 따져봤다. 서재에서의 서류, 뒤바뀐 문서 순서, 그리고 오늘의 장면. 각각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다. 서류는 자신의 착각일 수 있었다. 오늘의 만남은 우연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씩은 설명이 되는 것들이 겹치면 달라진다. 민재는 서랍을 열었다. 안쪽에 넣어뒀던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황 사장이 처음 신당을 소개할 때 적어준 주소였다. 볼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버리지 않았다. 무의식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민재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강 과장에게 전화했다. 강 과장, 아까 지아 씨랑 무슨 얘기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짧았지만 민재에게는 충분히 길었다. 아, 그냥 대표님 퇴근 시간 물어보셔서요. 배터리가 없으시다고 하셔서. 그게 전부야? 네, 대표님. 강 과장. 네.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 이번엔 침묵이 더 길었다. 없습니다, 대표님. 민재는 전화를 끊었다.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없다고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망설이지 않는다. 그날 밤 민재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퇴근하지 않은 게 아니라 퇴근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가면 생각이 더 깊어질 것 같았다. 사무실 불을 켜두고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지아와 사귄 지 2년이 됐다. 처음 만난 건 업계 행사였다. 그녀는 밝고 명랑했고 민재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편했다. 7년 전에 이혼을 아는 사람들은 늘 조심스럽게 그것을 건드렸다. 지아는 달랐다. 앞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편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과거를 묻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민재는 눈을 감았다. 수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지 당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뒤이어 수연의 눈빛이 떠올랐다. 차갑지 않았다. 냉소적이지도 않았다. 그냥 고요했다. 이미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말하는 눈빛. 민재는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말의 내용보다 그 눈빛이.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다시 신당을 찾기로 했다. 수연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7년 만에 만난 전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것 같았다. 그녀가 한 말들은 흘려버리기에는 너무 정확한 자리를 찌르고 있었다. 민재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 불을 껐다. 어두워진 공간에서 잠시 멈췄다가 문을 열고 나섰다. 세 번째였다. 민재는 신당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핸들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시동을 끄지도 않은 채 앞유리 너머로 골목을 바라봤다. 낮은 처마, 오래된 담벼락, 그리고 저 끝에 걸린 붉은 등. 이제는 눈에 익은 풍경이었다. 그것이 더 불편했다. 이 골목이 눈에 익는다는 것 자체가. 민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감정보다 판단을 앞세우고 근거 없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그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무 증거도 없는 말 한마디에 이끌려 세 번째로 이 자리에 와 있었다. 시동을 껐다. 이번엔 황 사장도 없었고 핑계도 없었다.
순전히 자신의 발로 온 것이었다. 민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신발을 벗고 문지방을 넘으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향 냄새가 맞아졌다. 이제는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감각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특정 공간에 반복적으로 오다 보면 그 공간의 감각이 몸에 배기 시작한다. 민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수연은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민재가 들어서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또 오셨네요. 놀람도 반가움도 없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번엔 뭔가 달랐다. 아주 미세하게. 민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느꼈다. 수연의 눈이 지난 두 번보다 조금 더 깊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민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민재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직접적으로 묻는 게 맞는지, 돌려서 묻는 게 맞는지. 그러나 이미 3번이나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말을 고를 여유는 없었다. 지난번에 한 말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죠? 저는 그냥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들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까? 사실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그 말 같은데요. 아니에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난 거고 보이는 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결과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재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 즉,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이 위안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아 씨, 알고 있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제 약혼녀요. 이름은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수연이 말했다. 당신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당신이 품고 온 것들을요.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품고 온 것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무엇을 품고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의심을 품고 왔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를 품고 왔던 것인지. 침묵이 길어졌다.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민재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처럼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다. 향 냄새가 다시 진하게 느껴졌다. 민재는 결국 참지 못하고 꺼냈다. 왜 그런 말을 했어? 말이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다. 존댓말이 아니었다. 7년 전의 호칭이 아무런 의도 없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민재는 순간 굳었다. 수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였다. 그러나 분명히 흔들렸다. 이 자리에서 처음 보이는 균열이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고요해졌다. 수연은 그 말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갑자기 반말을 했는지도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잠시 시선을 내려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진실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으려 했다. 그러나 수연이 먼저 말을 이었다. 당신 이미 한 번 아버지였어요. 민재의 시간이 멈췄다. 공간 전체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향 냄새도 촛불도 수연의 얼굴도 전부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귀가 먹먹해졌다. 방금 들은 말이 맞는지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났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엔 의도적으로 반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민재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고 하는 겁니까? 다시 존댓말로 돌아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렸다. 수연은 그를 바라봤다. 이번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눈빛 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고요함 뒤에 가려져 있던 것이 아주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다. 슬픔인지 결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눌러온 무언가인지 민재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걸? 말이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걸 안다는 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수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이번엔 달랐다. 모른다는 침묵이 아니었다.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를 고르는 침묵이었다. 민재는 그것을 느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수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수연의 눈이 다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설명해줘야 합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향 냄새가 짙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다. 오늘은 아니에요. 지금 해줘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요? 아니면 당신이요? 수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민재는 그것을 알았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일어서면 이 순간이 끝날 것 같았다. 수연이 다시 그 고요한 눈빛으로 돌아가 버릴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이 싫었다. 처음 두 번은 이 공간이 불편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 두려웠다.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됐을 때요. 지금 준비됐습니다. 아니에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신은 의심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민재는 반박하려다 멈췄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지아에 대한 의심이 쌓이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수연이 꺼낸 말은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시선을 걷었다. 재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것이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신호였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다. 신발을 신으면서 한번 돌아봤다. 수연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랐다. 그 고요함이 완전하지 않았다. 어딘가 실금이 간 것 같았다. 아주 작게 골목을 나오면서 민재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에 올라 시동을 켰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수연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당신 이미 한 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 단어가 자꾸 걸렸다. 과거형이었다. 이미 한 번. 그 말은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나간 시간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수연이 있었다. 민재는 7년 전을 떠올렸다. 이혼 직전의 기억들. 시어머니와 수연 사이의 갈등. 점점 멀어지던 두 사람. 그리고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날 수연의 얼굴이 어땠는지 민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때 수연이 임신 중이었다는 것은 민재는 알지 못했다. 아니, 몰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다. 알았어야 했는데 알지 못했던 것들. 봤어야 했는데 보지 못했던 것들. 민재는 그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골목 끝에 붉은 등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이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민재는 그것을 재촉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지난번 신당을 나서면서 민재는 며칠을 버텼다. 수연이 한 말의 의미를 혼자 풀어보려 했다. 이미 한 번 아버지였다는 말.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생각할수록 하나의 방향으로만 수렴됐다. 그러나 그 방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알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나흘 만에 다시 신당 앞에 섰다. 이번엔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차피 들어올 것이었다. 그것은 신당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부터 정해진 것인지도 몰랐다. 수연은 민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번처럼 또 오셨네요 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리를 가리켰다. 민재는 말없이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한 말 설명해줘야 합니다. 알아요. 준비됐습니까? 수연은 잠시 시선을 내려깔았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 말할게요.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쉽게 꺼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민재는 알 수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혼하기 2달 전이었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2달 전, 그 시절을 떠올렸다. 이혼 직전의 2달은 민재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다. 수연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집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다. 말을 아끼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것인지도 구분이 안 되던 시절이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래전에 울기를 끝낸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이가 생겼어요. 민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쉽지 않게 생긴 아이였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지 알잖아요. 알았다. 결혼 초부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다. 병원도 다녔고 민재 자신도 검사를 받았다.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민재는 그것을 포기로 받아들였다. 수연도 그랬을 거라 생각했다. 그때 생긴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지만 겨우 물었다. 네. 한 글자였다. 그러나 그 한 글자가 민재의 가슴 어딘가를 단단히 쳤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하려 했어요. 수연이 잠시 멈췄다. 당신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연락이 잘 안 됐으니까. 출장이 많았고 전화에도 짧게 끊겼고 민재는 부정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그 시절 그는 사업 확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지방 출장이 한 달에 열흘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집에 돌아와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짧게 끊었다. 수연이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자신이 먼저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요. 민재는 그 순간 무언가가 예감됐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어머님이 뭐라 하셨어요? 수연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다. 그것이 대답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아직도 쉽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요? 집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금 아이는 때가 아니라고. 두 사람 사이도 좋지 않은데 아이까지 생기면 더 복잡해진다고. 민재는 미간이 좁아졌다. 그 시절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내가 없는 사이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당신이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연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공간이 조용해졌다. 촛불이 흔들렸다. 향 냄새가 짙게 깔렸다. 민재는 수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듣고 싶지 않다는 감각을 느꼈다. 알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다. 며칠 후에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민재의 눈이 좁아졌다. 병원이요. 네. 무슨 병원입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민재는 이미 알았다. 알면서도 묻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것이었다. 확인받고 싶지 않아서 물은 것이었다. 거부했어요. 당연히.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지 민재는 느낄 수 있었다. 당신한테 연락하려고도 했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무슨 문자를요? 급하게 연락해 달라고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민재는 기억을 뒤졌다. 그 시절 수연에게서 온 문자들. 대부분 읽고 나서 나중에 답하겠다고 미뤘던 것들이었다. 급하다는 말이 있는 문자가 있었는지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 민재는 바빴다. 항상 바빴다. 못 봤습니까? 아니면 안 봤습니까? 수연이 물었다. 탓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을 눌렀다. 기억이 안 납니다. 민재는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면서도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용서도 이해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됐어요. 세 글자였다. 그러나 그 세 글자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았다. 민재는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촛불이 두 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민재는 무릎 위에 손을 바라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했다. 다시 시작했다. 어머니 혼자 결정하신 겁니까? 어머님은 혼자 결정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민재는 알았다. 시어머니는 독단적인 분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조력이 있었다. 민재의 뒤에서 집안일을 도왔던 사람들. 그 시절 어머니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 민재는 천천히 물었다. 그때 어머니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 씨, 그건 오늘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 입으로 말하는 것과 당신이 직접 마주하는 것은 달라요. 민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 이미 답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직 확신은 없었다. 그러나 방향은 보였다.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수연이 다시 말을 이었다. 조금 전보다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다. 말하려 했는지 말하기 싫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어요. 말했어야죠.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그리고 곧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자신이었다. 항상 바빴고 연락이 안 됐고 집에 와서도 대화를 피했다. 수연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민재 자신이었다. 미안합니다. 낮게 말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려깔았다. 그 말은 오늘 받지 않을게요. 왜요? 아직 전부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민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면 지금의 미안함이 지금과는 다른 무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 민재는 신당을 나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수가 없었다. 수연의 얼굴을 다시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골목을 걸으면서 발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차에 올라 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가 있었다. 쉽지 않게 생긴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는 민재가 모르는 사이에, 민재가 연락을 받지 않는 사이에 사라졌다. 시어머니의 결정으로. 그리고 그 결정 뒤에 누군가가 있었다. 민재는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가 껐다. 다시 켰다가 또 껐다. 지아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손이 굳었다. 골목 끝에 붉은 등이 바람에 흔들렸다. 민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아직 전부 모른다고 수연은 말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무겁게 남아 있었다.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수연의 말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됐다. 아직 전부 모른다는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3시에 다시 눈을 뜨고 결국 4시가 넘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이가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수연이 임신했다는 것을 민재는 몰랐다. 아니, 알 수 없었다. 연락이 안 됐고 문자를 읽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도 대화를 피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수연이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수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 민재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침 일찍 어머니께 전화했다. 시어머니는 성북동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다. 민재가 결혼 후 분가하면서 따로 마련해드린 집이었다. 오래된 동네였지만 잘 정돈된 주택이었다. 민재는 평소 한 달에 한두 번 들르는 편이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문을 열어주셨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시려 했지만 민재가 손을 저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수연 씨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재는 놓치지 않았다. 수연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의 반응.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갑자기 그 애는 왜? 이혼하기 전에 수연 씨가 임신했던 거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셨다.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셨다. 오래된 일이야. 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다. 오래된 일이라고 하셨다. 그것이 이미 인정이었다. 어머니, 민재야, 말씀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셨다.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자금이 묶여 있었고, 너는 그걸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수연이 그런 말을 꺼냈을 때 솔직히 감당이 안 됐어. 감당이 안 됐다고요. 아이까지 생기면 더 복잡해지는 거잖아. 너희 둘 사이도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는데. 민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삐걱거린다는 이유로. 그 말이 어떻게 아이를 지우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수연이 거부했을 텐데요. 했지.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어머니, 민재야, 그건 그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야. 최선이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감정을 누르고 있었지만 한계에 가까웠다. 수연 씨가 원하지 않는 걸 강제로 하신 겁니까? 강제라는 말은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다.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쉽게 되지 않았다. 한참 후에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혼자 결정하신 겁니까? 시어머니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혼자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잖습니까? 중요한 일에는 항상 주변에 조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침묵이 길어졌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셨다. 창밖으로, 정원으로, 그리고 찻잔으로. 어디에도 시선이 머물지 못하셨다. 민재는 기다렸다. 그 아이가 많이 도와줬어. 낮은 목소리였다. 어떤 아이입니까? 집안일 도와주던 아이. 워낙 야무지게 잘 챙겨줘서. 민재는 천천히 물었다. 이름이 뭡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이름은 민재가 이미 예감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예감과 확인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이 있었다. 지아였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 침묵이 깔렸다. 시어머니는 민재의 표정을 보시더니 낮게 말씀하셨다. 민재야, 설마. 어머니, 지아가 지금 제 약혼녀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몰랐습니까? 몰랐어. 내가 데려왔을 때 얼굴이 바뀌어 있었으니까. 오래됐고 나도 기억이 오래됐다고요. 민재야, 오래됐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목소리가 흔들렸다. 민재는 더 이상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닫으셨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다. 아니면 할 말이 없으신 것인지.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다. 지아.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려봤다.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업계 행사였다. 지아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자연스러웠고 밝았고 민재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편했다. 지아는 과거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곁에서 일하며 이 집안을 속속들이 알았던 사람이었다. 수연이 어떤 사람인지, 민재가 어떤 사람인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든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 다가온 것이었다. 수연을 몰아내는 데 관여했다. 아이의 존재가 지워지는 데 관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앉았다. 민재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지아의 이름이 화면에 있었다. 어젯밤에 보낸 문자가 아직 읽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오늘 저녁같이 먹자는 내용이었다. 민재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다. 수연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지 당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불쾌했다.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것을 첫 번째 만남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수연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었는지. 민재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내려놨다. 지아에게 가야 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었다. 지금 가면 감정대로 말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민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알고 싶었다. 지아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부인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전부 직접 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회사에 남아 강 과장을 불렀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다. 강 과장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솔직하게 말해. 대표님, 지아 씨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주차장에서 나눈 대화가 뭔지. 강 과장은 시선을 내려깔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표님, 저는 그냥. 강 과장.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지금 확인하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말해주는 건 내 선택의 문제야. 강 과장이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분 구조 물어봤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민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언제부터야? 3달 됐습니다.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강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알겠어. 나가봐. 강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 민재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바라봤다. 지아가 지분 구조를 확인했다. 최대 주주 변경 절차를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수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지 당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민재는 눈을 감았다. 내일 지아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직접 물어야 했다. 전부.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민재는 새벽 내내 거실을 오갔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창밖을 바라봤다가 다시 앉고.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조각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완성된 그림은 민재가 지난 2년 동안 믿어온 것과 전혀 달랐다. 지아.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릴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 강 과장에게서 들은 것, 시어머니께 확인한 것, 수연의 말들. 그것을 전부 안고 지아 앞에 서야 했다. 날이 밝았다. 민재는 핸드폰을 들었다. 지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전에 사무실로 와줘. 답장은 빠르게 왔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 들으니까 전화해. 민재는 전화하지 않았다. 다시 문자를 보냈다. 사무실로 와. 지아가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민재는 회의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것이 이미 신호였다. 회의실은 업무 공간이었다. 사무실은 민재의 공간이었다. 지아는 들어서면서 분위기를 읽었는지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그러나 끝까지 웃음을 놓지 않으려 했다. 오빠 나왔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민재는 소파를 가리켰다. 말없이 자리를 권했다. 지아는 잠시 민재의 표정을 살피다가 천천히 앉았다. 민재는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왜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야? 무슨 일 있어? 있어. 뭔데? 회사 일이야? 아니. 민재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지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7년 전에 어머니 곁에서 일했지. 지아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다. 빠르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마치 조명이 서서히 꺼지듯 거쳐나갔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알잖아. 오빠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아야.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지금 확인하려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꺼낸 거야. 지아는 잠시 굳었다. 그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아무것도 없는 창밖을 바라봤다. 민재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어디서 들었어? 어머니한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서늘했다. 아니라고 할 줄 알았다. 모른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아는 부인하지 않았다. 수연 씨 일에 관여했어. 아이 일도 알고 있었지. 지아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봤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지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달랐다. 2년 동안 보아온 눈빛이 아니었다. 애써 유지하던 온기가 완전히 거친 얼굴이었다. 그 아래에 있던 것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결국 당신도 나랑 같은 선택했잖아요. 반말이 아니었다. 존댓말이었다.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더 이상 연인 사이의 언어를 쓰지 않겠다는 것. 지금부터는 다른 관계라는 것. 민재는 굳었다. 수연 씨 내보내는 거 막지 않았잖아요. 연락도 안 받았잖아요. 문자 왔을 때 읽고도 무시했잖아요. 그건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냉정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날카로웠다. 분노나 눈물이었다면 차라리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아의 말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계산된 말이었다.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처럼. 민재는 반박하지 못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것이 더 가슴을 눌렀다. 지아의 말은 사실이었다. 민재도 그 상황에서 외면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외면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수연이 문자를 보냈을 때 읽었지만 나중에 답하겠다고 미뤘다. 전화가 왔을 때 바빠서 받지 않았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수연을 혼자 남겨뒀다. 그래도 넌 달라. 겨우 말을 꺼냈다. 어떻게 달라요? 의도가 달라. 너는 처음부터 계획했잖아. 계획이라고요. 지아가 낮게 웃었다. 웃음이었지만 차가웠다. 나는 그냥 기회가 생겼을 때 움직인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준 기회예요. 수연 씨 아이 일은 기회가 아니야. 지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이내 다시 풀렸다.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나는 곁에 있었던 것뿐이고, 곁에 있으면서 막지 않았잖아. 당신도 막지 않았잖아요. 곁에 없어서. 민재는 말이 끊겼다.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적어도 거기 있었어요. 어머님 곁에.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출장이었어요? 회의였어요? 전화기 꺼두셨어요? 침묵이 길어졌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지아의 말이 전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배신한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을 때,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을 때, 민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분 구조 알아봤지. 지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강 과장한테 물어봤어. 최대 주주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기회가 생겼을 때 움직이는 거야? 오빠. 처음으로 다시 반말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엔 다정함이 없었다. 나 지금 뭘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해봐. 나는 오래전부터 이 집안을 알았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수연 씨가 나간 자리가 비었을 때 나는 그 자리를 원했어요. 사랑은 없었던 거야. 지아는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 마음이 하나만 있진 않잖아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아니, 이미 너무 많았다. 나가줘. 짧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감추려 했지만 감춰지지 않았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핸드백을 들고 사무실 문 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문손잡이에 손을 얹으면서 한번 돌아봤다. 오빠.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수연 씨도 아이도 지나간 시간도 아무것도 안 돌아와요. 문이 닫혔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소파에 앉은 채로 문을 바라봤다. 지아가 나간 자리, 닫힌 문, 그 너머로 비서실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일상이 돌아가고 있었다. 민재는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다. 지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결국 당신도 나랑 같은 선택했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외면은 의도하지 않아도 외면이라는 것. 수연이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게 된 것에 민재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아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달랐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그 거리가 지금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재는 눈을 감았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신당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의 눈빛.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고요한 눈. 그 고요함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나서야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민재는 그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 지아는 말했다. 그 말은 맞았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회한다. 그것이 인간이었다. 민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다. 평범한 오전이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이었다. 그런데 민재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그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그 사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는 나갔다. 회의도 했고 서류에 결제도 했다. 겉으로는 멀쩡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이 관성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텅 빈 게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이 들어차 있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지아와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다. 약혼 파기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감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와 감정적인 정리는 별개였다.
서류는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슴 안에 쌓인 것은 서류로 해결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께는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노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최선이라고 하셨다. 그 말이 계속 걸렸다. 최선? 누구의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수연이 있었다. 민재는 신당 골목 앞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이 골목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 아니, 찾아올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다. 수연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줬다. 민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전부 꺼내줬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 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그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수연의 눈을 보면서 말하고 싶었다. 변명 없이, 핑계 없이 시동을 껐다. 문 앞에서 민재는 잠시 멈췄다. 평소와 다른 것이 있었다. 붉은 등이 꺼져 있었다. 낮이었지만 등은 항상 켜져 있었는데 문은 열려 있었다. 민재는 안으로 들어섰다. 수연은 재단 앞에 있지 않았다. 창가 쪽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처음 몇 번처럼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오셨네요. 이번엔 또 오셨네요가 아니었다. 오셨네요. 그 차이가 작지 않았다. 민재는 신발을 벗고 들어섰다. 자리에 앉지 않았다. 수연도 자리를 가리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서 마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알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연은 말없이 기다렸다. 민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수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몰랐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연락이 안 됐던 게 아니라 받지 않았던 거니까. 곁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으려 하지 않았던 거니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 씨가 혼자 감당한 것들을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알고도 외면한 것과 외면해서 몰랐던 것은 결과가 같으니까. 민재의 눈이 붉어졌다. 억누르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아이한테도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것을 하나도 못해서, 존재하는지도 몰랐으니까. 목소리가 끊겼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선을 내려깔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민재를 바라봤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고요함 뒤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아주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민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냥 한 번은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당신 눈을 보면서.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수연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뒤돌아선 채로 밖을 바라봤다. 골목의 낮은 지붕들이 보이는 창이었다.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난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굳었다. 잊지 않았다는 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없었다. 희망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았다는 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달랐다. 그래서 더 용서 못해요. 민재는 눈을 감았다.
잊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난 잊지 못했어요. 아이도 그 시간도 혼자 감당했던 것들도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거짓이 되니까. 담담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담담함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눌려 있는지 민재는 느낄 수 있었다. 당연합니다. 민재가 낮게 말했다. 용서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알아요. 수연 씨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다. 괜찮냐고 묻는 것은 너무 가벼웠다. 잘 지내냐고 묻는 것도 맞지 않았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나는 괜찮아요. 그게 진짜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 공간을 한번 둘러보며 말했다. 처음엔 도망치듯 여기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고 싶었으니까.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 자리가 맞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일이, 내가 겪은 것들이 남의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민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연이 걸어온 7년이 느껴졌다. 혼자 감당한 시간들, 고통을 지나서 도달한 자리. 민재는 그 자리에 수연이 있다는 것이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잘 됐네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더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수연은 기다렸다. 그때 말하지 않은 거 후회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말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근데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게 내 선택이었는지 선택지가 없었던 건지 지금도 구분이 안 돼요. 그 구분을 하려고 7년을 보낸 겁니까? 아니요.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 구분을 포기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포기하는데 7년.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너무 컸다. 살아요. 수연이 말했다. 자리 아니어도 돼요. 그냥 살아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다. 문지방을 넘으면서 민재는 한 번 돌아봤다. 수연은 다시 창가로 돌아가 있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골목의 낮은 지붕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처음 신당에 들어섰을 때와 달랐다. 처음엔 그냥 낯선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지금은 7년이라는 시간이 전부 담겨 있는 뒷모습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골목을 걸으면서 발걸음이 무거웠다. 용서를 받지 못했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가슴을 눌렀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지 않았다. 수연의 말들이 떠올랐다. 잊지 않았다는 말. 그래서 더 용서 못한다는 말. 포기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말. 그냥 살라는 말.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붉은 등이 보였다. 이번엔 켜져 있었다. 골목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시간.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기회. 수연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됐을 나날들. 그것들이 전부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것이 인간이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 민재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백미러에 신당이 비쳤다. 붉은 등, 낮은 처마, 닫힌 문.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자 사라졌다. 민재는 백미러에서 시선을 거뒀다. 앞을 바라봤다.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이었다. 그러나 민재는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무게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